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김빅토리아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이완석 내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가을 11월이 되니까 주변에 알레르기 비염 앓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 막 맑은 콧물이 시도 때도 없이 난다고 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어떤가요? 맑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코 가려움증 중에 2개 이상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흔히 눈 가려움, 충혈 등 결막염이 양쪽 눈에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그 원인으로 의심되는 물질에 노출된 후 증상이 발생하면 강하게 의심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아까 가을에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봄에도 이 알레르기 비염 정말 많거든요. 이런 분들 계절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계절성은 주로 꽃가루에 의한 비염입니다. 나무 화분이 원인인 경우는 봄철, 잔디와 잡초인 경우 지금과 같은 가을에 증상이 많습니다. 통년성 만성형은 진먼지 진드기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상이 연중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동물털, 곰팡이 등 실내에 주로 존재하는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비염 같은 것도 면역력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연관성이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위생개선과 항생제 사용으로 어릴 때 감염에 대한 노출의 기회가 줄고 네. 소구화된 음식, 실내 생활이 많아지는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오존,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으로 부모 중에서 어느 한쪽에 질환이 있는 경우 약 50%에 걸릴 확률이 있고요. 네. 부모 모두인 경우 약 75%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면역력과 유전이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면역력 얘기하니까 딱 생각이 난 건데 그런 말 있잖아요.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면 면역력이 강해지는 걸 억제한다 이런 말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생애 초기에 감염의 빈도가 감소하고 면역 반응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네. 도시에서는 자연스러운 면역화가 어렵기 때문에 역류와 소아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설계하고 녹지 조경 등 실내 환경을 개선해 자연스럽게 면역을 강화시켜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엔 알레르기 비염과 관련해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사연 잘 듣고요. 처방 알맞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절기만 되면 훌쩍훌쩍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더 심해지는 울산의 30대 남성입니다. 거의 3초에 한 번꼴로 코를 훌쩍이곤 하는데 이런 습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픕니다. 그런데 요즘은 심지어 귀까지 아픕니다. 보통 감기에 걸리거나 하면 중이염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비염 때문에 중이염까지 생긴 건 아닌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계신 분 중이염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사연과 같이 중이염을 포함해 축농증 발병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10에서 40%에서 천식이 있으며 천식 환자의 80%까지 알레르기 비염이 동반되는데요. 그렇군요. 아토피 피부염, 결막염 등 다른 알레르기 질환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면 코골이, 비용종, 폐쇄성 무호흡증 등을 동반할 수 있으니 정확한 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지면 다른 합병증까지 유발한다고 하니까 꼭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딱 갔을 때 어떤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알레르기 비염의 검사는 피부 단자 시험이나 혈중 특이 IgE 항체 검사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더불어 비강 유발 검사와 콧물 도말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요. 약물로는 항히스타민제, 혈관 수축제를 사용하고 심한 경우에는 비강내 스테로이드를 분부합니다. 또 면역요법이나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환자 증상에 맞춰 알맞은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병원에서 이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생활 속에서 습관을 고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온도, 습도 조절, 잦은 청소와 빨래가 필요하고요. 네. 카펫을 제거하고 진먼지 진드기 비투가스 커버, 살충제, 헤파 필터 등을 사용합니다. 꽃가루가 가장 많이 날리는 시간이 보통 오전 5시에서 10시 사이이므로 이 시간대의 외출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비염을 악화시키는 담배 연기, 찬 공기,
미세먼지 황사와 같은 대기오염, 실내오염, 자극적 냄새, 스트레스 등도 가능한 피해야 합니다. 보조적으로 생리식음수 비강색적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이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면 제가 오늘 다 맞춰보겠습니다. 문제 내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잦은 밀가루 섭취가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한다. 밀가루 섭취가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한다. 자칫 좀 관련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선생님들이 밀가루 섭취가 안 좋다는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심지어 잦은 밀가루 섭취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유발할 것 같습니다.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관련이 없는 건가요? 설명해 주시죠. 식품 알레르기는 알레르기 비염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식품을 섭취하는 후에 입술이나 혀가 가렵거나 재채기, 콧물 등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이런 증상을 알레르기 비염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밀가루를 많이 접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제가 틀렸고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알레르기 비염이라면 누런 콧물도 동반한다. 알레르기 비염이라면 누런 코를 동반한다. 이 알레르기 비염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아까 말씀해 주셨죠. 콧물이 막 시도 때도 없이 흐른다고 했거든요. 누런 코, 맑은 코 할 것 없이 많이 흐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런 코도 동반할 것 같습니다.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오늘 다 틀리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알레르기 비염은 맑은 콧물이 특징적입니다. 네. 농성비루, 누런코는 감염성 비염에서 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지속되는 전맥 농성비루와 안면통, 후각자, 기침을 동반하는 농성비루 등의 증상은 세균 감염, 부비동염 등이 동반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누런 코는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내주시죠. 입이 마르는 증상도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이다. 입과 비염, 제 생각에는 왠지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거든요. 입이 마르는 건 목이 마른다든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엔 맞아야 될 텐데 정답 X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드디어 맞췄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알레르기 비염은 분비선을 자극하므로 콧물이 쏟아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만약 약물 복용 중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했을 경우 이 항히스타민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입마름, 두통, 배뇨곤란 등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은 아닙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약물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증상이 있는데도 필요할 때만 간헐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지속되는 동안은 가능한 항히스타민제, 비강내 스테로이드 등을 매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에서는 꽃가루가 날리기 2-4주 전부터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